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똘레랑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 소수 민족인 에벤키족의 간략한 역사와 생활 방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에벤키는 시베리아 지역에 넓게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는 토착 소수 민족입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집계한 에벤키족 인구는 2021년 기준 3만 9천 명입니다. 에벤키족 사람들은 크라스노 야르스크 주에서 하바롭스크 주까지 넓은 대지를 누비며 살아갑니다. 러시아와 중국 및 몽골 간 국경지대 또한 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중국 북부와 몽골에 사는 에벤키족은 3만 천여 명입니다. 에벤키족은 전통적으로 사냥과 사슴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시베리아 남부 지방에 사는 에벤키 가족들은 말을 키우기도 합니다. 에벤키족은 목초지를 수시로 바꿔 사슴과 말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새로운 목초지에서 구한 좋은 약초로 가축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사슴을 잡을 때는 저장해 놓은 고기가 다 떨어졌을 때뿐이죠. 에벤키족 전통 복장은 시베리아의 맹렬한 추위를 막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겨울옷은 사슴 가죽을 꿰매 만들고 여름옷에는 천을 사용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카프탄이라고 하는 단추가 없고 옷자락이 긴 외투를 입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띠, 말총으로 만든 술장식, 금속 펜던트 등을 둘러 소박하게 장식했습니다. 카프탄은 몽골독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소매가 가늘고 길어 여름에는 시베리아 모기 등 날벌레가 옷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겨울에는 강풍을 막기에 좋았을 듯합니다. 에벤키족 전통 신발은 매우 따뜻해서 요즘에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에벤키족은 춤이라고 불리는 집에 삽니다. 춤 안바닥은 소나무와 가문 비나무를 재료로 만들어 튼튼하고 침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 중앙에는 난로가 있고 가장자리에는 집주인이 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왼쪽을 보면 갖가지 주방 도구와 음식이 있어 안주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난로 너머 문에서 반대편을 보면 손님에게 내어주는 자리가 있고 손님이 없으면 남자 어른, 즉 집주인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사냥총을 손질하거나 가재도구를 고치는 등 남자들이 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에벤키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벤키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가 문장 첫머리에 오며 목적어와 동사를 뒤이어 말합니다. 영어 문법으로 설명하면 SOV 구조입니다.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등 대부분 유럽어는 동사를 먼저 말하고 목적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에벤키어는 그 순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 구조와 비슷합니다. 에벤키족과 한국의 전통설화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웅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 공주에는 곰설화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곰을 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에벤키족의 어르신들도 손주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두 이야기는 같은 등장인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아이를 낳은 웅녀입니다. 어느 날 웅녀가 젊은 나무꾼을 데려와 같이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곰 모습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무꾼은 그 모습에 갑자기 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웅녀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여기부터 두 설화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한국 웅녀 설화에서는 웅녀가 매우 슬퍼하여 아이를 강에 버리고 자신도 강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벤키족에서는 웅녀가 크게 분노하여 자식을 둘로 찢고 반쪽을 강에 던졌다고 합니다. 강에 던져진 쪽은 훗날 에벤키인의 선조가 됩니다. 에벤키족이 전하는 설화에서 웅녀는 에벤키족의 시조를 상징하지만 한국 설화에서는 그녀가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역사학자들은 에벤키족과 한반도 토착 민족 간에 일어난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에벤키족 조상들은 처음에 한반도 북부와 중국 등지에 살았는데 고조선 시대에 와서 민족 흡수 정책이 시행되면서 에벤키족이 고조선에 흡수되었고 에벤키족은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한국 설화에 반영되어 웅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결말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론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에벤키인들은 수만 년 동안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왔지만 사냥감을 찾아 광활하고 거친 시베리아 주변을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한 에벤키인들은 지금까지도 소규모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유목민족으로서 사슴과 말을 기르며 살고 있고 선조들의 유해나 유물이 시베리아 지역 전체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민족 간 교류나 접촉을 증명할 유적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국 역사학자들은 계속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벤 키족의 기원을 밝힐 유물과 기록이 꾸준히 발견되면서 시베리아 토착 소수 민족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벤 키족이 우리 민족의 기원과도 연관이 깊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한반도 조상의 기원을 밝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